아주 오랜만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휴넷 회장 권대혁입니다. 잊지 않으셨겠죠? 비록 상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휴넷 회장입니다. 여러 가지 회사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조용탁 대표를 만난 김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에듀테크를 선도하고 HRD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홍정민 에듀테크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함께 하시죠. 핵심 인재 2%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네,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권대혁 TV 오늘은 휴넷의 정말 보배죠. 우리 그 홍정민 상무 전무로 승진했다고 오늘 조용탁 대표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뭐 승진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 조 대표 만나가지고 작년도 우리 그 실적도 들어보고 앞으로 그 계획도 들어보고 했는데 대단히 그 고무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작년도 우리 휴넷의 그 실적이 예상외로 내가 봤을 때 코로나로 다들 그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그 예상외로 그 좋은 실적을 거둔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시프트 쪽, 온라인 시프트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아무래도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보다 쿠팡이 더 떴잖아요. 근데 또 전형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HRD 분야는 3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정말로 그 코로나가 우리 휴넷 같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소위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뭐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들도 옛날부터 그거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차일피일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우리 앞으로의 이 온라인 교육 또는 기업 교육의 그 앞으로의 그 장래 또는 그 앞으로의 보는 그 관점 어떤 것이 기업 교육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겠는가. 한번 그쪽에 아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기업 교육 자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쪽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영역이 오프라인은 아예 없어지지 않지만 디지털 영역이 상당히 높아질 거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라는 거가 있는데 무엇을 가리킬 건가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 문제 해결 스킬이라든지 일반적인 기본적인 스킬들을 가르게 되면 이 스킬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스킬링, 업스킬링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커리큘럼을 바꿔주고 그리고 빠르게 직원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적인 측면인데 언제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 그동안 연수원에 빼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러기에는 재택근무도 있고 그리고 연수원들도 지금 더 이상 합숙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러닝 인 더 워크프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게 이제 방법적으로는 에듀테크가 많이 활용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는 커리큘럼에 상당히 조정을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웨어의 관점에서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과 학습이 따로가 아니고 이제는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그 결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내 삶의 철학하고 똑같네. 네. 휴넷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떤 거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금 뭐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거의 지금 최고 수준이지 않나요? 저희가 뭐 이제 기업 교육이 좀 그 교육 분야 중에서 좀 어려운 분야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뭐 에듀테크로서는 거의 넘버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에듀테크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에듀테크 또 기업 교육 쪽의 분야에서 확실하게 1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캐치업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휴넷의 좀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죠.
뭐 그 방법 등으로서는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네. 일단은 대규모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저희가 한국어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최근에 휴넷 USA 설립한 것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네네네. 법인을 네네. 설립했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이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준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AI 쪽이 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데 AI 분야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좀 투자가 좀 많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앞으로 좀 그 전체적인 시장을 앞서가는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AI 연구소를 지금 설립했다고 네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네. 그 굉장히 발빠른 행보네. 네네. 잘한 것 같고요. 아까 조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CEO들을 코칭하는 네네, 그런 어떤 그 기술과 그 AI를 접목시키고 네네네. 머신러닝을 접목시키고 해서 네. 그 CEO들이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뭐 대기업 CEO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주 조그만 그 회사에 그런 어떤 CEO들이 그때 닥치는 그 경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네네.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그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다고. 네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CEO라고 전부 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가야지 이럴 때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나 그런 사례 같은 것들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이제 아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좀 확장을 시키면은 네. 각 인더스트리별로 네네. 건설 같은 경우는 내가 건설에 오래 있었지만은 현장에서 현장 기사들이나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닥치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론으로 풀지 못하는 네, 여러 네. 가지가 있거든. 그럴 때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치. 네네. 그거를 우리가 AI와 머신러닝을 접목시켜 가지고 네. 한다면은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그거 정말 진짜 멋진 거 플랫폼이네. 네. 그 밖에 뭐 다른 액티비티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인공지능 코치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그로우라는 것도 아마 들으셨죠? 그로우. 네네네. 그로우. 자기 개발 쪽 발전이고 아마도 비욘드 러닝 쪽으로 해서 지금 학습뿐만 아니라 비욘드 러닝. 네네. 학습이 아니라 학습 외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활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동기부여하게 하는 이런 다른 분야까지도 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펼치고 있고요. 아니고 또 최근에 뭐 컨설팅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비욘드 러닝 학습을 넘어서 그동안 이러닝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학습이 아니라 학습과 일과학습의 결합의 정말 플랫폼으로서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서 이게 질이 떨어진다. 보통 네네네. 이게 통념이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정말 적절히 잘 활용하고 학습의 밀도, 그다음에 학습의 집중도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요즘 같은 언택 시대에는 이게 대세고 네네. 그게 결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온라인 계약도 있었고 온라인 강의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 이제 그 교육 서비스의 영역이 그 컨텐츠 영역과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케어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듣다가 자기가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친구와 동료들한테 물어보면은 서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을 항상 생각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컨텐츠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컨텐츠만 가면은 보통 수료율이 무크 같은 경우는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컨텐츠를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격차가 너무나 심해지는 거죠. 5%는 지금 상위권 성적은 그대로인데 중위가 지금 사라져 버리는 게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매니지먼트 앤 케어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되게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멘토링을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아예 맺어준다든지 선생님을 맺어준다든지 아니면 동료들끼리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오케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늘려가느냐가 가장 좋은 거고 물론 100%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80-90%까지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누가 이거를 먼저 기술을
더 개발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느냐 이런 지금 전체적인 그 에듀테크 산업의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란 게 그래요. 피교육자가 그 교육에 대한 확실한 니즈 네네. 이게 있으면은 집중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그냥 이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교육은 누구든지 그게 네네. 나태하게 되잖아. 최근에 나도 그 줌으로 한번 그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네. 코칭 내가 네네네. 코칭 지금 강습을 받고 있거든. 네. 코치 되려고. 앞으로 내가 우리 네. 홍정모 코치 해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해서 들으니까 오히려 네. 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는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비효율적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겠다. 네네. 더군다나 거기에 AI가 붙고 큐레이션이 붙고 코칭이 붙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확실한 개인 맞습니다. 개인 그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네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학습 동기라는 측면이 있고요. 학습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 문제는 정말 뭐라 그러나요? 그 감성적인 문제랄까요? 아니면 되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술로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발달하고 있는데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냥. 공부 근데 잘하는 이제 학습 격차가 되게 문제예요. 학습 격차의 5%의 사람들은 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냥 학습이 되고 오케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훨씬 난데 계속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95%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하위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온라인 교육의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봐도 뭐 나는 이제 뭐 좀 비상근이니까 네네네. 그저 이렇게 회사 잘 되는 모습만 이제 그리면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조 대표랑 같이 네네네.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고무적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 어떤 교육 시장 교육이란 게 또 보람 있는 그 네네. 사업이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지금 밝은 것 같아요. 랩스 사실 내가 있을 때도 랩스 그게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그 상당한 그 난관이 좀 있겠구나 내 생각을 해요. 네네네. 기술적인 문제도 네네, 그렇고 이제 그게 거의 지금 완벽하게 지금 그 구현이 지금 되고 네네네.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어저께 이제 D사에 이제 판매가 됐고요. 첫 판매가. 그리고 그 첫 판매가 됐어요. 네네 첫 판매가 됐고. 오. 네. 일단 그 랩스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니까. 랩스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은 학습 관리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냥 뭐 그냥 낮 공중파 TV였다면 지금 랩스는 넷플릭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그냥 내가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일원이나 오프라인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이 모든 학습 경험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게 LXP,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엄청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표방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뭐 AI 기술이라든지 소셜 기술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제 2세대 이제 그동안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온라인 교육 관리 시스템이 1세대였다면 2세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학습 경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LXP인데 여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LX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니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거기에 한 상당히 많은 금액과 네네, 시간을 50억, 지금 투자했잖아요. 50억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플랫폼을 지금 잘 만드신 것 같고 앞으로는 그것이 대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뭐 그동안 뭐 이제 일 얘기만 했는데 네네. 회사 지금 요즘 일주일 4.5일 제도는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나요? 네네 정착됐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임원들 항상 남아 있고요. 네. 직원들은 항상 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빠지고. 네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자율 재택근무를 한다고 네네네, 지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효과는 와닿진 않는데 근데 코로나가 좀 약간 종식이 되고 하면 그럼. 네네 이제 이런 효과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주일에 3.5일 근무가 지금 맞습니다. 오피스에서 되는 네네네. 거고 하루는 집에서 자율근무하면 네네네. 되는 거고. 네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네네. 그런 어떤 조건이죠. 어때요?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들 했잖아. 네네. 그 재택근무의 장점, 단점이 아마 극명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에요? 일단 좀 자율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장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소는 솔직히 재택근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각각이 다 컨텐츠를 만들고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장점은 일단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되게 프리하고 출퇴근 시간이 보통 왕복으로 2시간이 평균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간적인 절감 요건도 있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도 한 절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택에서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집을 구매하거나 지금 전세를 계약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코로나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애들도 막 돌아다니고 별도의 서재라든지 이런 공간을 전혀 집 내에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어떻게 일이 안 되면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직무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앞으로는 난 뭐 건설 쪽에 이제 경험이 있고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위한 집, 네, 맞습니다. 거기에 최적화된 집도 네네, 이제 그 그런 상품으로 것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완전히 그 방음되고 좀 이렇게 애들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공간이 사실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아까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10대를 인상하는 거. 네네네. 그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정도인데 네네. 그걸 가장 좋아한다고. 네, 그걸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시 먹는 건 중요하다. 네네네. 아무래도 메뉴가 원래 좀 약간 저렴한 메뉴만 먹다가 다양해지니까. 이제 평상시 때 그냥 자기 돈 내고 먹던 메뉴를 회사에서 지원해 회사에서 주니까. 지원해주니까. 네. 그게 확실한 저 직원 행복이네요. 네네. 그래. 좀 뭐 요즘 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 관리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살이 찐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기 좋네.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다 보니까. 전에도 보면 평소에 좀 밥 먹고 걷고 이랬잖아. 네네네. 지금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이제 뭐 등산이라든지 같이 활동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하니까 건강하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는 지금 잘 크죠? 지금 몇 살? 지금 중학교 3학년. 이거 이제 한참 한참 애 키우는 재미가 있을 때지. 아니, 애가 중이병에 걸렸었는데 중이병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다행히 그건 잘 넘어가서 일단 중3이 올라가니까. 그래요. 앞으로 뭐 이 우리 휴넷에 우리 홍정민 그 전무 정말 그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고 뭐 휴넷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준비도 안 해오셔서 너무 깔끔하게. 오랜만에 가본 회사의 모습은 너무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은 언제나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휴넷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길에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휴넷 영상 보내드리면서 곤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기로 행복한 나오라고 하루 되십시오.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회사가 어디예요? 회사는 저희는 저 반대쪽이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 아침마다 전 직원 강의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네, 그럼 지금 강의를 들으라는 건가요? 예, 직원들은 이미 지금 거의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예, 프라임 알겠습니다. 강의장 이쪽입니다. 오늘 강의는 뭐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혁신 아카데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 대상의 명사특강을 13년 맞는 날이어가지고 13년째 금요일마다 강의가 열린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강의는 누가 해주시죠? 하는 것만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운 좋게 행복이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때 행복, 그 행복과 가시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람이 10대부터 60대까지 딱 봤을 때 10대에서 행복이 가장 높고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60대 때 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60대가 다시 행복해지느냐, 이게 미움받을 용기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게 60대 때는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나가기 귀찮은 모임인데 나갈까 나가지 말까. 20대 30대는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60대는 미움받을 용기가 생겨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넷 인재경영실을 맡고 있는 문주 실장입니다. 휴넷이라는 회사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네요. 저희는 그 에듀테크 교육 기업으로요. 직장인, 대학생, 그리고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평생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 기업입니다. LG나 SK 등 다양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게 직원들이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을 교육하는 뭐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휴넷이 뭐 교육계의 넷플릭스를 뭐 표방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인재상. 교육회사니만큼 본인들도 어떤 학습이나 자기 개발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스스로 늘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어떤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진 직원분들이어야지만이 휴넷에서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CEO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자들은 어떤 전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입사하나요? 저희는 조금 전공을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조금 펭수 어때요? 몸값이 비싸요. 일단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고 그걸로 교육을 실제로 받는 그런 거를 넣어야 되겠죠?